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유재입니다. 최근에 각국 주요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미국의 연준도 지난달에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리 인하는 했지만 그 뒤에 한 달여간 나타난 현상들은 또는 채권 시장의 상황들은 사실은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특히 10월 들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정책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오히려 올라가서 사실은 좀 불편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금리 인하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1번은 금리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2번은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과연 금리 인하의 가장 마지막 사이클, 그러니까 최종 금리 인하의 수준이 지금 비해서 어느 정도 더 내려가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는 최종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 또는 그 금리 인하의 궤적이 어떨 것인가. 사실은 세 가지가 고민 사항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연준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두 번째, 세 번째죠. 과연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고 그 가는 과정이 또는 그 가는 궤적이 어떨 것인가 하는 건데요. 결국 모든 자산에서 마찬가지지만 가는 궤적에 대한 또는 그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통해서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고, 이 사이클이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내년 2025년 말까지도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5년이 되면 그때의 최종 금리 수준은 지금보다는 의미 있게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는 궤적에서 기대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자본 차익이 생겨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고금리에 따른 캐리 수익을 계속 확보를 하면서 자본 차익을 조금씩 플러스 알파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그렇게 채권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은요, 지금 미국 시장에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특히 MLF에 묶여 있는 자금이 거의 7조 달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완화 사이클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궤적이 계속 하향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단기 유동성 자금들의 재투자 수익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채권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생각처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서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이 앞으로도 1년 반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금리 하락의 시장 환경 또는 금리가 떨어지는 전망 하에서 어떤 전략들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주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채권 시장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채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채권 투자에 따른 캐리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하고 투자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에 투자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듀레이션은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듀레이션을 갖고 간다라고 할 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아주 인기 있는 것처럼 아주 초장기 국채를 사야 될 것인가, 그건 사실 좀 다른 얘기예요. 초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익률 곡선도 아주 평평해져 있고, 그리고 듀레이션 리스크가 사실은 그건 한편으로 너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듀레이션 위험만 크게 갖고 가는 건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짧은 일정 수준의 듀레이션을 갖고 가되, 세 번째로 아마도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국채만 생각하지 마시고 크레딧 채권, 예를 들어서 투자 등급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고수익 채권이라든지 그런 채권들을 균형감 있게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사실은 변동성도 낮출 수 있고 훨씬 안정적인 인컴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그 금리 인하의 궤적, 강도 또는 최종금리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마다의 그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어떤 특정한 국가에 집중된 것도 사실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좀 국가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전략하고 합쳐보면 듀레이션 위험과 신용 위험을 나누었듯이 투자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은 국가별로 다변화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좀 유용한 투자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